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대성 미생물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처음 럼피 스킨병이 발병했다는 소식 이후에 엿새 만에 29건으로 확진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400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 동물 백신과 관련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지점에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봐야 할까요? 네, 이게 럼피 스킨병, 사실 이름은 좀 생소하죠. 이 럼피 스킨병 한마디로 이 소에 발생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건데요. 소 그러면 우리 이제 사실은 국내에서 가축 관련된 질병으로서는 이렇게 굉장히 익숙한 병은 아닌데 이 럼피 스킨병 이것도 전염성이 있는 병이고 이 백신도 필요한 병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었는데 이게 발생을 하면서 이 럼피 스킨병으로 인해서 대성 미생물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성 미생물이 이 축산용 백신, 항생제, 이 해열 진통제 이런 의약품들을 가축용으로 해서 축산용으로 해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정부와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27억 원 구제역 백신을 납품한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럼피 스킨병이 발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이 10월 20일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10월 20일은 11%대, 23일은 점상이라 그러죠. 그 상한가를 바로 기록을 했고 그리고 24일도 사실 상승폭은 종가 기준으로 상승폭은 17.34%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음봉이 길게 나왔죠. 시가는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이 봉은 음봉을 그리면서 이날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차트상으로는 좀 하락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줬고 추가적으로 오늘 하락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좀 주는 게 어제였는데요.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 3일 급등한 이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급락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어제와 오늘 음봉을 길게 그리는 그런 모습으로 차트를 그려줬습니다. 근데 대성 미생물이 물론 이제 정부와의 백신 공급 계약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매년 무슨 이벤트가 사실은 대부분의 해에 가축 관련된 이런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런 이벤트들이 거의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 미생물의 실적을 본다라면 2020년도 매출액이 248억이고요. 21년도 매출액이 240억이고 22년도 매출액이 255억입니다. 실적 변동폭이 굉장히 작죠. 작다는 얘기는 무언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성 미생물의 실적 변동폭은 상당히 좀 낮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도리어 이런 이벤트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대성 미생물의 실적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벤트 한두 번 가지고 실적이 급등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주가 변동성 상당히 좀 큰 편이다. 큰 상황이다라는 점 꼭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지점에서라도 도망을 가봐야 할까요? 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럼피 스킨병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이벤트를 받으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원래 이 대성 미생물의 주가는 10,0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면서 도망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미생물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는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실리콘 응급제 판매량이 저조하고 또 이 응급제 흑자 전환 시점도 내년 2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시장에선 빠지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이 어닝 시즌인데 대주전자재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 2차전지 소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2차전지 소재다 그러면 전기차가 잘 팔리느냐, 그러면서 배터리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사실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2차 전지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다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최근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 대주전자 재료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실리콘 음극재 판매량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닝 시즌에 실적이 하회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이 주가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나오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투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 3분기에 이 나노 소재,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원래 이 대주전자재료의 주 사업 중에 하나인 도전재료는 흑자 전환하면서 3분기 매출액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세를 보여줬는데 다른 한 축인 나노 소재, 실리콘 음극재 쪽 매출이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조정으로 왔고요. 그러면서 향후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들도 시장은 좀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결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또 내리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취하면 좋을까요? 네, 이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실적에 대해서 언제든 확실하게 좀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이 향후를 기대해보면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뉴스들이 그런 재료들이 아직 좀 부족한 상태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무엇보다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투심이 너무 부진합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우선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대주전자재료 굉장히 나쁜 무언가 악재가 나온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은 있는데 향후를 바라본다라면 한 65,000원 정도에서는 접근을 해보셔도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저점 정도 수준입니다. 22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는 65,000원, 손절가는 6만 원. 그리고 이 6만 원을 손절가로 잡은 이유는 사실 실적 부진이 예상보다 좀 더 단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만 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6만 원이 깨진다라면은 그때는 꼭 6만 원 손절가는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다시 8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일단은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고요. 다시 접근을 하신다면 6만 5천 원 선에 해보시고 이때 손절 라인은 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손절 라인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도 2차 전지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실 부분이 바로 에코프로 BM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의 악재에 이어서 이동재 전 회장의 계좌 이슈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더욱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사실 이게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이 에코프로비엠이 나올 줄은 사실 예상을 전혀 못했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무려 시가총액 20조인데 낙폭이 굉장히 크죠. 8%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가 상승할 때는 물론 10%가 넘는 이런 상승도 심심치 않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할 줄은 몰랐던, 굉장히 좀 이 종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이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우선은 에코프로비엠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부진입니다. 3분기에 대해서는 예상 실적이 매출 한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 약 한 7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시장 예상이 매출은 한 2조 원 비슷하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시장에서는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700억 정도다 그러면 시장 컨센서스보다 한 30% 정도 하회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유인데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하회한다는 게 좀 전에도 제가 대주전자재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닝 시즌에 실적이 하회하는 건 굉장히 나쁜 악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에코프로비엠 투심을 굉장히 많이 악화시켰고요.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률이 3.5%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19년도 4분기가 1.1%였는데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고 이 전체적으로 삼성 SD향 그리고 SK온 등을 통한 유럽 고객사 물량이 둔화가 되면서 이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파 증설은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판가 환경, 그러니까
이 제품 가격 자체가 지금 환경이 우호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시장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악화를 가져왔고 2차전지 소재주들 전체적으로 소재주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24년 실적도 좀 알 수가 없다는 점. 지금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본다라면 24년도도 연간 판가가 금년 대비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4년도도 녹록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환경은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사랑했던 종목인 만큼 지금의 하락세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네, 이 좀 밝은 뉴스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 BM 같은 경우 내년 실적도 하향된다. 그럼 주가도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할 때까지는 좀 도망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심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확인이 돼야 되는데 2차전지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2차전지주가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반등하는 시기를 예상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때까지는 에코프로비엠은 도망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